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코미디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9월 1일이죠. 이번 말레이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 유도 종목에서 혼성 단체전 8강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격돌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승리를 했죠. 일본이 이겼는데 우리 한국 대표팀, 유도 대표팀하고 우리 한국 언론이 편파 판정이다 또는 황당한 판정이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됐었죠. 당시 그 논란의 기사 내용을 보면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지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승리가 됐었던 경기인데 오히려 심판들이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용을 해서 오히려 일본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억울하게 졌다. 또 우리 또다시 우리 한국이 일본의 텃세에 졌다. 그런 또 내용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기 이제 혼성 단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총 6명의 선수가 같이 붙어서 이긴 경기 수에 의해서 승부를 결정짓고 만약에 이긴 경기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득점한 득점 포인트에 의해서 또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문제의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이긴 경기 수가 똑같았습니다. 각각 3경기 똑같았었는데 저쪽 일본은 이제 10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11점이고 일본이 10점이어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측 주장에 따라서 일본은 30점이 되고 한국은 21점이 돼서 결국은 한국이 졌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판정 시비 논란도 결국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우리 한국 대표팀이 판정에 대해서 불복한 꼴이 되었고 그 판정은 전혀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한국 대표팀이 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 언론이 제대로 또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의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서 마치 정말 한국 유도 대표팀이 억울하게 일본에게 진 것으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한국 언론 내용을 접한 대부분의 또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어떤 일본의 텃세 또는 이런 편파 판정으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승리를 도둑맞았다라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관련해서 또 일본을 또 비난하는 그러한 또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판정이었는데, 괜한 그 우리 한국 대표팀의 잘못된 주장 그리고 언론의 또 잘못된 보도로 괜한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반일본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올림픽이라든가 또 아시안 게임 같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 이렇게 규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또 이해로 인해서 괜한 그 판정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그러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참으로 참 아쉽기도 하고, 이러한 한국 또 언론의 이러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또 성급한 보도가 괜한 또 반일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정보도 그렇지만 유도는 국제 유도 연맹에서 이제 올림픽 주기 이제 4년 단위로 해서 그 경기 룰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16 리오 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 경기 룰을 조금 바꿨는데요. 그 바꾼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하나 이제 그 판정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판정,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를 구분짓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어떤 페널티,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한수업구 맞게, 그러니까 반칙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페널티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도가 그 이전에 이제 4개였는데, 이 개정된 룰에 의해서는 이제 지도가 한 경기에서 지도가 3개가 되면 자동으로 반칙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3개로 인한 반칙패인 경우에는 그 한판과 같은 한판승 또는 한판패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패를 가르는 기준에 있어서 지도 3개에 의한 반칙패는 한판패와 같다는 거죠.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판정 원칙이 그대로 남녀 혼성 단체전의 판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서, 그래서 그러한 룰에 의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유도에 있어서 그런 판정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그 아시안 게임 그 유도 종목 관련 그 룰북에 의하면 유도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 경기 룰은 국제 그 종목 단체의 그 당시에 그 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말레이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유도 경기와 관련된 그 룰북을 보면 이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 국제유도연맹의 그 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판정 룰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논란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이 남녀 혼성 단체전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는 이긴 경기 수. 그러니까 6경기 중에서 이제 이긴 경기 수에 의해서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이 4경기를 이기고 상대방 팀이 2팀 이겼다. 그럼 4개 경기를 이긴 팀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제 이긴 경기 수가 동일하다. 3대 3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패를 가르느냐? 바로 득점, 포인트에 따라서 가르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 한 판 승은 10점, 그 다음에 절반은 1점의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점수의 차이에 의해서 승패를 가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지도승에 의한 경우에는 0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한 경기당 승패에서 뭐 한 판이든 또 절반이든 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포인트에 의해서 점수를 다루는데요. 승패를 다루는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가 골든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연장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스코어라든가 아니면 스코어도 동일하게 또다시 된 경우에는 이제 지도의 숫자, 누가 더 지도를 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를 덜 받는 사람이 승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장전에서의 이 지도에 따른 승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점수 포인트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경기 중에 한 경기를 연장전의 어떤 지도승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포인트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 지도승인 경우를 이 3개의 지도를 받아서 반칙패를 당한 것으로 같이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 3개에 의해서 반칙패인 경우에는 이게 한판패와 같은 거거든요. 한판패와. 그래서 이 지도 3개에서 반칙패 당한 경우에는 그 이긴 팀이 한판 승과 마찬가지로 10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10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본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도 일본이 한판승 하나, 이긴 경기에서 3경기인데 그 중에서 한 경기는 한판승, 2경기가 이 세계 지도에 따른 반칙승,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반칙승이죠. 이 반칙승 2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의 한판승을 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10점씩 해서 30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국제유도연맹의 현행의 룰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팀은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3개의 지도에 따른 반칙 승을 지도승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10점밖에 일본이 못 얻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히 현행 국제유도연맹의 현행 경기 룰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되는 거죠. 일본 주장이 맞고. 그리고 또 2017년 작년에 이 규정이 개정될 때
많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유도 연맹은 국가 유도 단체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 설명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일본 측의 그런 해석 주장과 동일하게 했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만 제대로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예.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대한유도회, 우리 한국 유도 단체인 대한유도회의 어떤 뭐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유도회는 뭐 이 국제유도연맹에 뭐 또 조직위원회에 뭐 문의를 했지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변명에 급급한 거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각자 국가대표팀이 제대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국제유도연맹이나 설사 우리 대한유도회가 문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국제유도연맹하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그 규정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유도회 측이, 우리 한국 대표팀이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에 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쉬운 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대한유도회가 제대로 규정을 숙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처럼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그 경기의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실수를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우리 국내 스포츠 단체는 이와 같은 경기 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그만 관심만 갖고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우리 관련 언론들이 제대로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을 알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괜한 무슨 뭐 편파 판정 논란을 또 일으키게 되고, 또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뭔가 괜한 판정 불복을 하고, 또 편파 판정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괜한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